네, 5G도 잘 안 되는데 6G 상용화 통신주 공략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5G를 넘어서 6G 혼용 장비까지 같이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장님이랑 할 때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오늘 또 통신 쪽 보려고 하는데 마침 또 통신 종목들만 빠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타이밍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럴 때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 최근에 통신 관련 섹터들 주가 흐름부터 좀 살펴주실까요? 예, 사실 이게 쉬운 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 이 주제는 그렇게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앞으로 이제 투자 전략 때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가져왔는데 그 지난 9월입니다. 지난 9월 그 5G 그 투자 저조에 따른 6G 그 조기 투자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네. 일제히 그 9월 당시에 때 통신주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좀 상승을 했거든요. 상승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슈가 나왔던 게 뭐냐면은 실제 뭐 적용되거나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근데 리포트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그것 때문에 그 주가의 그 상승을 좀 견인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당시 때 그 리포트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미국 5G 인프라 투자 그 인프라에 따른 그 기대감도 좀 있었고 6G 레디에 따른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다라는 말씀 드리겠는데 네. 사실상 6G 레디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6G냐, 6G 레디냐의 차이는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그 당시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면서 솔리드 그리고 에이스테크 등의 그 통신 관련된 종목들이 좀 일제히 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고 9월 말까지 그러한 기조를 계속 좀 보여준 다음에 통신주에 따른 긍정과 부정이 좀 어느 정도 공존이 되면서 여러 또 의견들이 나왔고요. 네. 그러면서 10월 달부터 좀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11월 거래량 소강 상태까지 이제 나와주면서 부진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결국 그 당시 때 이제 상승을 하고 지금 현재 조정 상태다라는 말씀 드리겠는데, 네. 이후에 지금 최근에는 별다른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에 실제로 반영됐던 이슈는 없었긴 했지만, 사실상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던, 그러니까 이슈가 그렇게 크게 되지 못했던 정부 정책이 사실 나왔었는데, 그거를 좀 포인트로 잡고 내년에 좀 공략을 해봐도 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사실 5G도 그렇고 이 통신 장비 종목들 예전에는 참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고 많이들 관심을 가졌던 종목인데요. 한 차례 2019년에 붐이 분 이후로는 좀 조정을 받고 계속 주가가 올랐다 내려갔다가 좀 잡기가 쉽지 않은 타이밍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5G 산업에 대해서 보자면 타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하는데 뭐 빠르다고 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5G를 처음 나왔을 때부터 썼는데 빠르다라는 감을 잘 못 잡긴 하겠지만 네. 국내 5G 가입자가 일단 3천만 명이 돌파를 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네. 5G 통신 그 국내 통신 품질이 해외 주요 국가 그러니까 미국, 영국, 독일 도시 그 해당 그 국가들의 도시보다도 평균 국내 그 속도가 한 4배 이상 빠르다라고 합니다. 네네. 빠르다라는 얘기를 측정 결과로서 나왔던 것이 좀 이슈가 됐는데 1위는 역시나 한국이고 2위는 그 아랍에미레이트였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특히 5G 다운로드 속도를 봤을 때는 그 아랍에미레이트 그다음에 미국, 캐나다 순으로 좀 나타났었습니다. 네. 그만큼 속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쪽이 굉장히 좀 빠른 편인데 이게 그 우리나라가 896 메가바이트 이거 좀 그 용어가 좀 그렇긴 한데 그만큼 이제 속도가 나지만은 다른 네. 국가에 비해는 그렇게 빠르다는 말씀드리겠고 사실 이게 지금 그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실상은 그 5G에 따른 앞으로에 대해서 산업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전기 전자 쪽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좀 고도화가 되면서 네. AI든 이런 쪽에 5G 기술이 접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 국내 3사 통신 3사 평균 다운로드 속도도 굉장히 좀 빠른 편이긴 한데 우리나라가 그 7개국 그 평균 다운로드 속도보다 4배 이상 빠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해서 그 미국 쪽에서도 우리나라 쪽을 좀 주목을 하는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좀 뛰어난 속도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앞으로에 대해서는 그 5G의 기대감은 결국은 다른 나라에 통해서 그거를 우리나라가 좀 어느 정도 전파하는 이런 쪽으로 좀 흘러갈 네.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은 5G 속도가 빠르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평상시에 너무 빠른 인터넷 사용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그 좀 더 빨랐으면 좋겠는데 그
5G가 이제 서울 쪽에서는 잘 터지는 편이잖아요. 네, 터지는 편인데 생각보다 이제 저희 집도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 터질 때가 있고요. 심지어 조금만 내려가고 그 제가 이제 뭐 충청도 쪽을 좀 자주 가긴 하는데 네. 거기는 LTE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왈가왈부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니까요, 지금 표에서도 다운로드나 업로드 속도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월등하게 가져가고 있는 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해외에 나가시면은 좀 비교가 되실 것 같아요. 5G를 쓰면은 우리나라의 이 다운로드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5G 산업에 대해서 여러 이슈들도 많고 이야기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이슈들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사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의견들이 좀 나왔었는데, 그 9월 당시 때 이제 어느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좀 그 확인을 해보면, 그 5G에 대해서 뭐 19년 초기 투자 이후에 별다른 투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어느 정도 그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해외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과 일본 쪽에 제외하고 5G 투자가 아직까지 좀 시작되지 않은 국가들이 좀 다수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러한 국가들을 통해서도 앞으로 나중에 좀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좀, 추상적인 부분들이 약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기대감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뭐 5G에 대해서는 그 품질 불만족 그리고 LTE 속도 저하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사실 19년 당시 때 8기가에 불과했던 국내 인당 그 트래픽이 올해 7월 기준으로 한 16기가바이트 정도의 증가한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용어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만큼 이제 많이 증가를 했다라는 것이 주요 포인트고요. 해외의 경우에는 미국, 일본 등을 제외하고 5G 투자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좀 더 살펴보면은 2010년 당시 그 아이폰 3GS 도입 때를 좀 생각해보면 네. 3.5G 투자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3.5G 투자를 좀 진행했었고 2012년 때 당시 때 LTE로 이어졌을 때 당시 그 LTE 레디 장비라고 불렸던 것이 3.5G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6G의 경우에는 그냥 바로 6G 레디의 경우에는 그냥 6G가 아니라 5.5G라고 좀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실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6G까지의 그 진행을 하려고 하면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발표를 했던 것을 봤을 때는 2028년을 상용화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긴 기간의 텀을 좀 두고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만약에 뭐 5G 차세대 장비에 대해서도 뭐 6G 레디에 따른 개념을 좀 봤을 때는 결국은 통신주의 상승 가능성을 좀 일단 더 점칠 수 있다. 그리고 장비주를 우선적으로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역시나 5G나 좀 일단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최근에 이슈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5G 그리고 6G 혼용 장비에 대한 투자가 좀 본격 재개될 가능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을 보면은 리포트에 따른 그 엔터 등의 주가 변동성이 좀 상당히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엔터에 따른 리포트가 나왔는데 갑자기 주가가 일찍 크게 빠졌던 그만큼 네. 지금은 리포트에 따른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주가의 변동성을 좀 어느 정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지금 5G 그 6G의 혼용 장비에 대한 이슈는 아직까지 반영이 되진 않았지만은 조만간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번 내용은 한 달여간 좀 조정을 막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5G 관련된 종목들은 좀 조정을 좀 어느 정도 막았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5G에서 6G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속도에 대한 차이 말고도 뭐 다른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속도 차이가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이제 그 자율주행 관련된 차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이러한 그 통신 장비든 서비스 쪽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 그 속도를 못 따라가면은 결국 자율주행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업데이트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쪽에서도 많은 이제 다양한 데이터 다 처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일시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네. 이제 뭐 GPU나 그만큼 이제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통신도 그만큼 역할을 해야지 어느 정도 접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5G에 따른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6G로 넘어갔을 때는 그때는 이러한 그 활성화가 굉장히 좀 많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국 6G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 전반적인 IT 산업의 그 혁신적인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도 5G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모멘텀이나 기대감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6G 레디랑은 어떤 연관성들이 있을까요? 일단 그 미국 쪽에서 지금 이슈가 나왔던 것이 그 미국의 그 5G 인프라 투자에 대한 본격화 기대감이 계속 나와주긴 했습니다. 나왔는데 현재 그 바이든 정부가 그 광대역 인프라 구축에 한 420억 달러의 보조금을 좀 책정을 했었던 이슈가 있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전 지역의 5G 보급을 좀 촉진을 하고 있다 합니다. 그러면서 농촌을 비롯해서 이제 소외된 지역의 초고속 통신망 구축을 좀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을 하면서 50개 주 대상으로 AT&T의 경우에는 2024년까지 10만 개 그리고 버라이즌의 경우에는 25년까지 그 15만 개의 5G 기지국을 좀 추가적으로 그 설치할 계획을 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 관련된 뭐 이슈는 얘기했지만은 지금 뭐 굉장히 좀 유행하고 있었던 이슈 중에 그 농슬라라고 하죠. 그만큼 네. 그것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국 통신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이러한 인프라 투자를 계속 좀 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6G 레디에 대해서는 연관성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T 산업이 좀 발달을 하면서 지금은 아예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없다라는 말이 5G 제대로 하고 6G로 넘어가야지 이렇게 좀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 결국은 6G에 대해서는 지금 레디와 관련된 연관성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예 가능성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만큼 이제 정부에서도 최근에 그 6G와 관련된 그 투자 계획을 좀 R&D 투자 계획을 좀 발표를 했던 시점을 봤을 때는 네. 6G에 대한 그 연관성에 대해서는 좀 더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6G로 가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산업에서 또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다음 단계까지 살펴보는 건데요. 그러면 저희가 5G 시장을 볼 때 어떤 것들을 투자 포인트로 삼아야 될까요? 일단 그 미국 5G 시장을 먼저 좀 앞에 있다 보니까 네. 이쪽을 통해서 이제 모멘텀을 많이 좀 작용해서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 쪽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코트라에서 미국 5G 서비스 시장 규모가 2020년부터 연평균 25% 성장을 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26년에 그 504억 달러 그러니까 67조 원을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미국 쪽 5G 시장에 따른 기대감이 좀 더 모멘텀으로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자율주행이든 인공지능이든 생활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인프라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계속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직접적으로 뭐 강한 모멘텀보다는 일시적으로 몇 번씩 계속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도 좀 이전에 있기는 했는데 5G에 따른 이슈가 있긴 했습니다. 있었는데 일단 그쪽은 먼저 그 재건부터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중요한 포인트는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추가적으로 삼성전자도 그 인도의 5G 장비 생산 허브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이슈도 올해 좀 나오긴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거는 검토설이기 때문에 좀 더 진행 과정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아예 가능성은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지난해 인도 1위 통신사와 그 5G 무선 접속망에 대한 장비 공급을 맺었던 이력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같은 해, 그러니까 8월 때 그 작년 8월이죠. 작년 8월에 인도 2위 통신사와 그 5G 협력 관계를 좀 맺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인도를 그 5G 장비 생산 허브로 만드는 방안을 삼성에서 검토를 하겠다라는 그 내용들이 좀 나오긴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인 부분들이나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검토 중, 그러니까 검토설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게 그냥 괜히 나온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도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게다가 이제 5G 등의 이슈가 부각될 경우에는 재차 좀 다시 이 연관점을 가져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이달 과기부에서 사실상은 그 무선 통신 그리고 모바일 코어 6G 그 유선 네트워크 등의 그 5개 분야를 중심으로 6G R&D 추진 전략을 좀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상은 부각이 많이 되지 못했는데 추진 전략을 좀 발표를 했었고요. 그때 이제 국내 통신 3사, 통신사의 경우에 주가 변동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좀
영향은 크지 못했고 심지어는 그 관련된 뭐 솔리드라든지 그 중소형주 관련된 위주도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는 못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중장기적 관점에서나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정부 정책과도 어느 정도 좀 나와주는 포인트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 매력도가 그 5G나 통신 장비들 중에는 계속 좀 남아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말씀 주신 대로 정부에서 6G R&D 추진 전략을 발표를 했었는데 뭐 내용을 들여다봐야 이게 부각을 받았는지 어땠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이 관련된 내용은 어땠고 이와 연결해서 투자 전략을 짠다면 어떤 기업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게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주가가 반응을 안 했다는 거는 아직까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 보고 있고요. 네. 뭐 그거는 아마 최근에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수급 변동성이 좀 상당히 심해서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네네. 정부에서 얘기를 한 거는 5G 시장을 위한 총 4,407억 원 규모의 6G입니다. 6G 시장을 위한 총 4,407억 원 규모의 6G 상용화 표준화에 대한 R&D를 추진을 계획을 좀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게 그거에 대해서는 뭐 내용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만 여기서 추가 포인트가 되는 것은 뭐냐면 내년 6G 국제 산업 표준화의 본격화를 할 예정으로 좀 밝혀져 있다 보니까 내년에는 그 이슈가 된다 한다면 6G에 따른 기대감이 계속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 스케줄링이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2026년 중간 성과물을 통해서 주요 통신사 그리고 정부 관계자 등을 통해 프리 6G 기술 시연 행사를 좀 개최를 하겠다 합니다. 네네. 근데 26년이죠. 그러니까 26년이니까 좀 시간이 있네요. 네, 시간이 좀 많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최해서 앞으로의 그 우리나라 그 6G 산업에 대해서 해외 쪽에 먼저 이제 주도권을 확보할 계획을 좀 밝혀졌고요. 사업 종료 시점이 사실상 2028년입니다. 28년이고 정부에서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상용화하는 게 목표인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 2028년 기준으로 6G 그 상용화를 좀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2023년인데 5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시간은 상당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순차적으로 그 포인트를 봤을 때는 미국 5G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 네. 처음 그 가장 근접해서 접근할 때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6G 레디에 따른 이슈, 그 다음에 정부 정책 내년에는 6G에 따른 R&D 투자에 대한 모멘텀 부각, 그런 다음에 26년 중간 성과물, 그리고 주도권 확보 계획을 통해서 시연 행사들을 진행을 하면서 결국 2028년 때 그 6G에 대한 상용화를 통한 중장기적 로드맵이 좀 발표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워낙 이제 복잡하긴 하지만은 계속 좀 그 통신주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래서 저는 그 가장 좀 그 안전하게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면 솔리드를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솔리드의 경우에는 그 2022년 3분기 이후 4분기 연속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는데 최근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1%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프라이즈를 계속 기록을 했던 것이 좀 약간 브레이크가 걸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지만은 앞으로에 대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이든 영업이익이든 좀 잘 그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공서나 그 관공서 수주나 그런 쪽에 그 매출이 좀 앞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다스 공급 전망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그 버라이즌과 그 T-모바일 등의 북미 시장 대형 통신사와 공식 벤더로서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북미의 그 5G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좀 상당히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외에 좀 더 다른 이슈가 부각이 되는 것이 뭐냐면 동사의 경우에는 투자사 크립토랩이 있는데 크립토랩이 양자 암호 기술을 좀 보유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영국 경제사절단이 지금 간 것으로 그쵸?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좀 내용이 나올 것이 방산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은 양자 암호나 보안 쪽 내용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그 솔리드에 대해서 그 과거의 좀 흐름들을 봤을 때는 3.5G 도입 때도 그러니까 결국은 LTE 레디 그 출시 때 이득을 좀 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6G 보안과 그 6G와 그 5G 보안 이런 준비 개념으로 봤을 때는 투자가 이뤄진다면 오히려 이 솔리드는 좀 더 그 이슈를 크게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2028년대까지 그 기간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그걸 통해서 미리 선반영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 해서 오히려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봤을 때
오히려 좀 어느 정도 한 6,800원대 정도 되면 좀 일시적으로 좀 매도를 하셨다가 네. 또 다시 내려오면 또 매수하셨다가 이러한 박스권 전략을 통해서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사고 팔고 매매를 좀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5G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갔던 종목이 에이스테크였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에이스테크는 저는 솔직히 얘기를 좀 많이 안 하고 싶기는 한데 9월 때 미국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면서 좀 크게 상승을 했었고 유상증자가 진행이 됐고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는 제3자 배정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3자 배정 이슈를 봤을 때는 뭐 앞으로에 대한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 쇄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재무적인 관점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이전에 좀 이슈가 나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표이사가 중도에 이제 퇴임을 하고 또한 이제 뭐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을 때도 정정 공시가 한 3번 정도 이상 났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좀 불명확한 공시들이 계속 좀 나왔던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것을 좀 리스크적인 요인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접근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내년에 3월 때 감사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완료가 됐을 때 그때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스테크는 약간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고 지금은 현재는 오히려 에이스테크보다는 솔리드가 더 낫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G 통신 장비 종목들에 대한 이슈까지 저희 함께 알아봤는데요. 보니까요, 종목으로도 솔리드를 추천 주셨는데 확실히 솔리드 좀 주가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바닥을 잡고 탄탄하게 박스권에서 흘러가는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5G 통신 장비 종목들 가운데 에이스테크가 최근에 좋은 흐름을 기록했어가지고 여기에 주목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안정적이고 탄탄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찾으신다면 솔리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5G에서 6G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통신장비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였습니다.